아하, 치매보험은 가지고 있어도 보장을 받기 어렵다. 참 사실 암보다도 무서운 게 치매다라고 모두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만큼 이 보험을 통해서 치매를 질병을 예기와 대비를 할 수 있다면, 예방을 할 수 있다면 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치매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 치매보험을 가지고 있어도. 그럼 이거 보험을 드는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 예. 그런 이야기 이제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가입된 치매 보험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과거에 출시된 보험인지 아니면은 최근에 개선된 치매 보험인지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허. 이 과거에는요. 치매를 간병보험이나 특약 형태로 보장하는 격가지형 상품들을 많이 가입하셨는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치매 진단비를 받기 위해서는요. MRI 혹은 CT 검사 같은 결과값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때문에 영상 판독이 힘든 경우에는 진단비를 받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대부분 옛날 치매보험은 중증 치매만을 보상한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최근에는 치매 전용 보험들이 출시되면서요. 초기 치매부터 보상이 가능해져서 더 이상 받기 힘든 보험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의 단계를 나타내는 CDR 척도라는 게 있는데요. 어허. 지금은 이 CDR 척도 1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입한 치매 보험이 옛날 보험이라면 보장받기가 다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요. 최근에 가입한 치매 보험이라면 보장받기가 훨씬 수월하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보통 보험은 옛날 보험이 더 좋다라는 경우로 좀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이 치매 보험만큼은 신상, 그러니까 새로운 보험이 좋다라고 좀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새로운 보험이 좋죠. 이 새로운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맞아요. 저희가 이제 치매 보험을 얘기하기 이전에 치매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치매는요. 그 자체가 하나의 질환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수많은 원인의 뇌손상으로 생길 수 있는 이 인지능력 장애를 말합니다. 그럼 뭐 치매 같은 경우는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이 좀 워낙 다양하잖아요. 그럼 그만큼 치매가 생길 수 있는 경우도 많다.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치매는 이제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고요. 더 네. 이상 남의 얘기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가까이에 와 있죠. 이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요.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 수도 이제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회자님 혹시 제주도 인구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몇 명이에요? 예, 제주도에는 약 67만 명이 어, 거주하고 67만 있습니다. 명. 근데 통계에 따르면요. 60세 이상 치매 인구수가 대략 81만 명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머. 이제 감이 조금 오시죠? 네. 네, 제주도 인구를 다 채우도 이제 좀 모자란 부분이 네.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의 10% 이상은 치매 환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10% 정도라고 하면은 그 정도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게 치매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네네. 그럼 뭐 또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특히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서 내비게이션이 없으면은 또 길을 못 찾는다던가 친구나 가족의 이런 전화번호를 외우지 못한다던가 맞아요. 이런 등등 디지털 치매에 대한 염려가 좀 커지고 있죠. 그래서 누구나 치매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 같은 경우에는요, 이 본인도 힘들지만 주변 가족들이 좀 많이 맞습니다. 고통스럽죠. 여기에 만약에 진료비와 요양비까지 더해진다면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큰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비용까지도 내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비용이 좀 어느 정도 드는 건가요?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요. 치매 평균 치료 비용이 약 연간 2,030만 원. 그러니까 2,030만 원. 네, 맞습니다. 와. 다시 말하면 만약에 우리 집에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5년 동안 그 부분을 케어하게 된다면 대략적으로 한 1억 150만 원이라는 막대한 간병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5년에 그러니까 무려 1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건데 네. 정말 뭐 미리미리 감당하지 않으면 이게 감당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뭐 댓글에서도 오늘 시청자분들이 깜빡깜빡하는 게 치매보험을 좀 가입해야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전문가님 아까 뭐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과거 최근에 뭐 치매보험의 차이 그게 뭐 CDR 척도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사실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CDR 척도 생소하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네. 이 CDR 척도라는 건요, 뇌손상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인지장애 기능 검사로 요약할 수 있겠고요. 0단계에서 5단계까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0단계는 기억에 대한 장애는 없지만 경미한 건망증이 때때로 나타나는 정도이고요. 이 사실 제 얘기 같은데 사회자님 괜찮으신가요? 저도 살짝 깜빡깜빡할 네, 때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0단계에는 이제 좀 자신의 얘기라고 좀 와닿는 분들이 있으신 것 맞아요. 같으세요. 그 정도로 치매는 좀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는 경미하지만 이 건망증이 지속적이고 사건의 부분적인 회상만 가능한 상태를 말하고요. 2단계는 심한 기억 장애를 남기고 새로운 정보는 잊어버리고 반복적으로 이제 학습된 것들만 기억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3단계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중증 치매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심한 기억 장애, 즉 다시 말해서 단편적인 사실만을 기억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CDR 척도 3단계부터 뭐 흔히 말해서 중증 치매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중증이라는 게 또 따로 구분되는 이 특징들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네네. 이 쉽게 말씀드리면요. 중증 치매의 경우에는 집에서 환자분들을 돌보기가 좀 다소 무리가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2014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에 따르면요. CDR 3단계의 많은 분들이 장기 요양 등급 1에서 2등급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도 내가 요즘 깜박깜박하는데 이게 치매 아닌가 또 고민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세히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럼 CDR 척도 3단계 이후요. 4단계와 5단계 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건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 CDR 4단계는요. 부분적인 사실조차 잊고 이제 난해하거나 부적절한 말을 사용해서 기억력 검사 자체가 좀 힘든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5단계는 의미 있는 기억이 사실상 전혀 없고 이해력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군요. 또 이렇게 4단계, 5단계까지 척도를 좀 알아봤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 저는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학생이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많은데 치매 환자가 이 심한 상황이 증상이 심하게 되면 기억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자기가 치매 보험을 가입했다 이런 사실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아주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예, 충분히 그런 문제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보통 보험의 경우에는요, 그 보험의 주체가 되는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를 하고 이 부분을 받게 되는데요. 치매 보험의 경우에는요, 이 질병의 특성상 본인이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이제 많게 되겠죠. 그래서 지정 대리 청구 서비스를 통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 지정 대리 청구 서비스라는 건요.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본인이 보험금을 못 받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요. 제3자가 대신 보험금을 청구하고 그리고 또 그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상받을 사람을 미리 가입할 때 정해놓고 그 사람이 대리인 자격으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게 만든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군요. 뭐 치매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미리 지정 대리인을 정해놓을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가족들만 가능한 건지 제3자도 괜찮은 건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대상 어떻게 되나요? 네, 이 지정 대리 청구인은요. 배우자 또는 삼촌 이내의 친족으로서요. 치매 진단 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할 때 반드시 지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제도는요. 현재 2014년부터 모든 보험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사실 모르고 있으세요. 그래서 신청한 사람이 사실상 드문데 이미 만약에 치매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치매보험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보장이나 청구는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치매 보험에 가입할 때 정말 꿀팁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겠고요. 기껏 또 보험을 가입해 놨는데 청구를 못하게 되면 정말 손해잖아요, 시청자 네, 여러분들. 그래서 치매 보험에 가입했다면 언제부터 이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 궁금합니다. 이제 치매보험은 회사마다 다소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물론 가입하시고 1년 혹은 2년이라는
보장 개시 기간이 존재하는데요. 이 치매 진단 같은 경우는 진단을 받고 90일이라는 경과 기간을 또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치매 임상 평가 척도에서 CDR 1점 진단을 받으셨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네. 90일 이후에 그 경과를 봤을 때도 그 CDR 1단계가 유지가 되어야 하고요. 만약에 이 1단계가 유지가 되지 않고 0.5단계로 내려갔다면 진단금은 사실상 받기가 힘듭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나 이 생명보험 회사 중에서요, 이러한 조건 없이 최초 진단 시 치매보험금이 지급되는 회사들도 있으니까 이 치매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이러한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분, 최초 진단 시 치매보험금이 지급되는 회사도 있다라고 하니까 이 점 유념해 주시고요. 자, 끝으로요. 치매보험 가입을 하기 전에 꼭 체크해봐야 될 곳들이 있는지, 뭐 주의사항 같은 건 없을까요? 네, 치매보험을 가입하실 때는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중증 치매만 보상하는 보험인지 아니면 경증 치매부터 차례대로 보상을 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당연히 이 경증 치매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80세까지 보상하는 것인지 아니면 80세 이후에도 보장이 이어지는지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 치매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80세 이상에서 치매 유병률이 굉장히 높게 증가를 했고요. 이러한 통계를 볼 때 보장 기간이 긴 게 당연히 더 좋죠. 유리하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중증 치매를 진단받았을 때 진단비 받는 것 이외에 생활 간병비까지 주는 보험인지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진단금도 주고 간병 생활비도 주면 이런 보험을 가입을 한다면은 정말 진단비만 주는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네. 예, 그래서 이런 보험을 가입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치매보험이 거기서 거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자, 여기 간병생활자금도 주고 또 80세 이후에 보장 여부도 있다라는 점을 확인하시는 게 더욱더 이득일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뭐 한 말씀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다면? 예. 우선 이 치매보험 가입에 대한 3가지 조건을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요. 보험을 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보험이라는 건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의 어떤 나의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우리 경제력을 조금 지켜주는 게 보험이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자산 관리의 가장 첫 단계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가성비가 좋은 보험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근데 이 보험이란 게 사실 좀 어렵게 나와 있다 보니까는 일반 분들께서는 보기가 공부를 어려워요. 맞아요.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어려운 용어로 쓰여 있고. 그래서 반드시 이 보험은 보험 공부를 열심히 한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그런 담당자를 맞이하도록 좀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결과적으로는 보험은, 특히 치매보험은 나의 경제력보다도 우리 가족에 대한 경제력을 지키는 거니까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전문가에게 상담받을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